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남 코엑스에서 두세 블럭을 걷다 보면 대치동 골목 안에 주민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치 2동 센터 건물 안에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행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을 택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쫓는 대신 돈으로 정의된 성공에만 집착할까요? 오늘 중계할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 속에는 그 답이 숨겨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쓰고 오현정이 옮겼습니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매기는 가치라고 말하는 웨인 다이어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산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다. 물론 지적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 수단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면 신경질에 대한 궁극적인 방패막이를 얻게 된다. 애초에 신경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를 해부해 놓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성깔을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다.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동정표를 얻는 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의 보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탓에 그저 체념하고 불행한 삶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들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지휘봉을 건네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 행복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우리들은 육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음악, 운동, 미술, 기계조작, 글쓰기 등의 분야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활동의 수만큼이나 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항상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이자 내 행복이나 나름의 뛰어난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나 자신과 한때 묶여져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찮게 느껴지는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아상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지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입에 발린 말은 감칠맛 나게 기분 좋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 즉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었을 때이다.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가족이라는 단위는 의존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습관을 키운다. 물론 애초 의도는 악의적이지 않다. 자녀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라. 우리는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사실 50% 정도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도 꽤나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타인의 말 절반 정도의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 이 비율이 정확하다면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50대 50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는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슬픔의 가장 좋은 처방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다. 결코 어긋날 일이 없는 것은 오로지 배움뿐이다. 사람은 노쇠에서 쭈글쭈글해진 채 사지가 후들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밤에 홀로 깨어 흐트러진 맥박 소리를 들으며 뒤척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악한 미치광이들의 손에 피폐해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자신의 명예가 보러지 같은 얄팍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배움뿐이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배워라. 오로지 배움만이 정신력을 지체지 않게 하고 소외시키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두렵게 하거나 불신하거나 꿈에서도 후회하지 않게 한다. 배움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자,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배움에 이 세상 유일의 순수함이 있다. 일생에 걸쳐 천문학을, 삼생에 걸쳐 자연사를, 육생에 걸쳐 문학을 배울 수도 있다. 그렇게 백만생을 바쳐 생물학, 의학, 이론 비평학, 지리, 역사, 경제학을 배운 뒤 적합한 목재로 마차의 바퀴를 제작할 수도 있고 50년을 더 쏟아 펜싱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런 뒤 다시 한번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시기를 맞이해도 좋지 않겠는가. 스스로의 기준에 비추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실패한 게 아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오로지 그뿐이다. 동물의 행태를 설명하면서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어 개가 15분간 짖고 있는데 누군가 저 개는 그다지 잘 짖지 못하는군 50점 이라고 말한다 치자.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낙제하는 동물이 있는가. 동물이 낙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 행위를 평가하는 규정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두고 성공작이니 실패작이니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도 한 번 시도하여 실패하면 그냥 다른 쥐를 쫓아간다. 그 자리에 드러누워 놓친 쥐를 놓고 푸념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실패했다며 신경쇠약에 걸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 문화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두 마디 말을 이용해 사람들을 성취로 몰아붙인다. 무수히 들어왔고 사용해온 말, 즉 최선을 다하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 성취노이로제의 초석이다. 무슨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자전거를 좀 시원찮게 탄다고 뭐 어떻다는 건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행위에도 점수를 매겨야 하는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걸까? 최선을 다하라의 노이로제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이전부터 해왔던 활동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한다. 개인도 그렇지만 세상도 발전하는 것은 사회에 적응하고 무슨 일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일탈하는 사람들의 덕택이다. 변화는 관습을 거부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혁신가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화나 수능과 관련된 무수한 압력을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화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삐뚤음한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자주적 사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그러다 보면 별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나 불평분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다.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스스로 채택해온 규범을 반기를 드는 일을 곱게 봐주려 들지 않는 무리들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은 없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는 있는 대로 맥이 빠지게 한다. 생리학적으로는 고혈압, 궤양, 발진, 심계항진, 불면증, 피로, 심지어는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며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된다. 이쯤에서 당신은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가슴 속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맞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건강에 좋은 대안이 있다.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를 분출해야 할 것인가 혹은 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 아닌가. 모든 감정이 그렇듯 화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리고는 그 실망에 대한 반응으로 을의 화를 택하게 된다. 화가 인간다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한 화를 받아들일 구실이 생기는 셈이며 화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도 기피하게 된다. 웨인 다이어와 함께 걸었던 행복한 산책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도 배려할 줄 알고 스스로 사랑하기에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행복한 이기주의자와 걸었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